안녕하세요. 강남여성병원의 성형모 원장입니다. 이번에는 우리 여성들에 있어서 생리가 왔을 때 그 생리혈에는 혈액 응고인자가 없기 때문에 걸쭉하고 거물군 피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, 생리혈에 선지 같은 게 나오는 경우, 핏덩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에는 아까 그 자궁 속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, 그 자궁 속에 용종이나 근종 혹은 자궁 내막 증식증 같은 암세포 같은 것들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렇게 덩어리가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제가 그 덩어리가 나왔을 때 어떻게 치료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 자궁 내시경이라는 게 있습니다. 자궁 내시경은 우리가 이제 위내시경 하듯이 그 자궁도 이렇게 내시경하다가 넣어서 보는 건데요. 이렇게 자궁 내시경을 자궁 속에다가 얇은 관을 통해서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보게 됩니다. 그랬을 때, 이 부분이 자궁이고 이게 난소고 그렇게 됩니다. 그랬을 때 정상 모양은 이게 정상이에요. 이게 오른쪽, 왼쪽 그 나팔관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고, 자궁 속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 내강이 있어야 정상인데,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용종이 있는 경우입니다. 용종이 있는데, 예, 동글동글하게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이 혈관들이 이렇게 보이죠. 혈관들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혈관들은 자궁 내막에서 생리가 나오는 그런 혈관이 아니라 이건 용종을 먹여 살리는, 그러니까 그 종양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혈관이기 때문에 생리가 터지면서 동시에 같이 이게 터져버리면은 여기서 덩어리가 나오고, 혈액 응고인자 있기 때문에 덩어리가 나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덩어리가 생리할 때 덩어리 나오는 건 무슨장 안 좋은 거 증상이고, 이런 그 종양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이 사진은 우리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, 루프처럼 생긴 장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긴 용종이나 근종을 제거해내는 어떤 그런 실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한 1cm 미만 정도에 되는 근종이나 혹 같은 거는 간단하게 한 15분 정도 되는 치료로 해결할 수가 있고, 굉장히 그 내막 쪽에서 생리할 때 덩어리가 너무 많이 나와서 빈혈이 많이 생기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 치료가 필요하다고. 이번에는 다낭성 난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리불순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 과도한 스트레스나 생활 습관의 어떤 불균형, 그런 것 때문에, 또 식습관의 불균형이나 아니면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때문에, 아니면 과도하게 몸무게를 뺀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살이 찐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생리불순이 생기게 되는데, 이렇게 이제 어떤 외부의 스트레스가 여성의 몸에 이제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생리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. 깨지게 되는데, 그 호르몬의 이상 때문에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우리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어떤 질환입니다. 이거는 신드롬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보이는 여성들은 대부분 이 진단을 갖다가 붙이게 되고, 특별한 치료법이 많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치료도 잘 안 되고 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한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 됩니다. 대표적으로 이제 월경이 약해지는 거죠. 월경 자체가 뭐 한 달에 한 번 해야 되는데 한 두 달이나 세 달에 한 번씩 한다든가, 아니면은 생리주기를 갖다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, 생리를 하더라도 생리량이 굉장히 조금 나와요. 그러니까 좀 피가 이제 패드에 묻는 정도에서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, 하루 이틀 하고 말할 뻔한 경우도 있고,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여성들이 심란하게 되죠. 심란하게 되고, 또 이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,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았고 생리가 불순됐는데 생리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거죠. 또 하나는 이 생리가 잘 안 나오니까 이게 배란이 안 돼요. 무배란성 출혈이 생기는 거지, 조금 나오는 피 갖고 생리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. 그래서 이제 배란이 안 되니까 난자가 안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불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아기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. 또 하나는 이 다낭성 난소에 빠지게 되면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져서, 여성 호르몬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남성화가 진행되는, 여성의 몸에서 털이 굵어진다든가, 뭐 턱수염이 난다든가, 뭐 콧수염이 심하게 난다든가, 뭐 이렇게 되는 거고, 피부가 굉장히 거칠어진다거나 아니면 촉촉하지 못하고 되게 두꺼워지는 어떤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고요. 또 동시에 이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우리 몸에서 여성 호르몬을 또 만들어내는 또 마지막 말단기가 있는데 바로 비만세포들이에요. 비만세포니까 난소에서는 비만세포보다 몇천 배 일을 갖다 하는데, 난소 기능이 망가졌으니까 비만세포가 그럼 우리도 도와줘야지 하면서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비만세포들이 자꾸 증식을 하게 되면서 살이 찌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복부 지방 커지고 엉덩이 살 커지고
또 이제 유방도 늘어지고 막 이렇게 되고 얼굴도 심하게 이제 부으면서 이제 살이 찌는 현상이 바로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에요. 우리가 이제 산부인과 외래에서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정상적인 난소 모양입니다. 난소에서는 이게 난포가 있어갖고 여기서 배란이 되면은 그 정상적으로 이제 생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우성 난포가 형성이 안 되고 다낭성 난소 환자 중에서는 이런 그 이 우성 난포보다는 동글동글한 한 7에서 8mm 되는 이 난포가 한 15개에서 30개 정도가 생겨요.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원시 난포에서 만들어지는 여성 호르몬이 이 우성 난포에서 만들어지는 여성 호르몬에 비해서 얘가 몇천 배를 더 크게 여성으로 만들어내는데 이 몇천 배의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얘네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이 배란이 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죠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 다낭성 난소증에 빠져 있게 되면은 이러한 난소를 이렇게 돌리는 그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치료율 자체가 한 6개월 정도 치료를 해도 한 40에서 60%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비만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규칙적인 운동 생활을 갖는다든가 그러면서 하다 보면은 운이 좋으면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한 1년 정도 치료하고 어떤 분은 한 3년 정도 치료해도 치료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네, 요즘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보통에 이제 그냥 생리만 주기적으로 하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약을 쓰기도 하고 피임약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젊은 여성들, 특히 나이 많이 먹은 여성들은 별로 없는데 젊은 아가씨들이나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 이 질환을 갖다가 이제 간과하게 되면 나중에는 불임이나 아니면 당뇨나 아니면 비만이나 또 아니면 또 난소암이나 이런 데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질환입니다.